대망의 2019년이 밝았죠. 2019년이 되자마자 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모두가 이제 가장 크게 이슈로 알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이게 이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2019년이 된 지 지금 뭐 3일밖에 안 됐고 벌써부터 무슨 일이 있을까 싶긴 하겠지만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겪은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률부터 좀 보고 갈게요.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커뮤니티가 아주 시끄럽죠. 지금 여기서 지금 항상 얘기를 하는 것들은 최저임금 뭐 8,350원이 높다, 낮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서로. 근데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에요. 어차피 지금 문바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하나같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옹호하는 데 바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가릴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알바, 애들,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 그냥 많이 주면 무조건 좋아요. 포퓰리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금액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아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최근 3년 사이에 인상률이 30%가 넘었다라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전체 액수 중에 30%가 최근 3년 사이에 오른 거예요. 물가 인상이나 경제 성장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질 못하고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 경제 전반에서 이걸 따라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도든 시스템이든 급여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좌파들이나 알바 이것들은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최저임금도 못 주면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느니, 뭐 사람답게 살자는데 왜 니들은 태클이냐느니, 일단 개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갖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려면은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최저임금인데 최근 3년 사이에 30%는 올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한 30% 정도는 더 줘야 먹고 사나 보죠. 얘들이 항상 이 일관된 주장이에요. 여기다가 반박을 하게 되면 이거 사람답게 살자는데 그거 못 줘가지고 이 난리야? 이딴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치겠죠? 개소리죠 이거. 자, 이게 커뮤니티에서 오늘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좀 간추린 건데 한번 보자고요. 오늘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글을 올렸고 거기에 댓글 달린 거 보십시오.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 자연히 폐업하는 게 정상이다. 최저임금 빽하는 인간들은 구멍가게 사장들이지. 그게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유통단가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장사 잘 되는 집 봐봐라. 비싸도 없어서 못 파는 걸 뭘로 설명할 거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같이 사람답게 살아보자는데 여튼 10원 한 장도 손에 못 보겠다는 것들이다. 현재 내수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도 모르지 부의 쏠림이다. 미치겠네요. 내수부진이 부의 쏠림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아무튼 경기가 안 좋다 해도 해외여행 인원 및 비용은 매년 갱신. 이걸 그나마 상쇄할 수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야. 정말 개소리를 써놨네요. 네. 아무튼 이게 지금 그 최저임금 옹호론자들의 그 전형적인 논리들이고요. 아무튼 최저임금 문제점만 이야기하면 아무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똑같아요, 아주. 이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똑같은 소리들만 주구장창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말이 안 돼요, 지들끼리 말하는 것도. 보면은 왜 다 같이 사람답게 먹고 살자는 건데 최저임금 그것 따위도 못 주냐. 그리고 한 놈은 또 이런 소리를 해요. 최저임금도 못 줘서 죽겠다는 것들은 그냥 장사 접고 그 능력으로 무슨 장사를 하냐. 이것들은 나는 최저임금만은 받아야겠다 이 얘기만 하지, 그럼 최저임금 못 줘서 죽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다 같이 사람답게 먹고 살자면서 그래서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면서 그거 못 주겠다고 하면은 그럼 죽으라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진짜 이 전형적인 좌파들의 그 내로남불과 같은 논리가 없는 무논리예요. 무논리 구조인 거죠. 지들 얘기에 반박하면 야, 사람답게 먹고 살자는 건데 너 왜 그래? 우리가 못 먹고 살겠다고 하면 야, 그것도 못 주면 죽어. 그것도 못 주면서 뭐하러 장사를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최근에 지원했던 알바, 그러니까 최근 2, 3주 사이에 제가 지금 새롭게 알바를 뽑았는데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누구나 알만한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어요. 물론 주중 파트타임 근무의 시간대들을 맞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거기도 하지만 저도 처음입니다. 스카이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 지금 파트타임 알바를 지원을 해왔어요. 물론 뽑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잘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제 왔던 친구인데 주 6일 풀로 자기는 떠야 된다고 하네요. 주 6일 풀로 뛰어야 되는데 자기는 뭐 유식업을 뭐 창업도 하고 싶은 뭐 미래의 뭐 희망자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한 명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기존보다 이 한 명 줄어든 업무를 이 친구 혼자 도맡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로테이션으로 여러 명을 돌리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전환을 했고요. 근무를 쪼갰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원 한 명이 문제가 생겼을 때의 리스크보다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두 명이 펑크가 나도 다른 3-4명한테 연락을 하면 돼요. 그리고 명절이나 연휴 때 이렇게 해야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런 친구들을 한 명 더 영입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나 봐요. 오늘도 갑자기 전화 오다 끊었는데 이 친구 번호였어요. 아마 지금 구직이 쉽진 않은 듯합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 나이 때 이런 친구들 이런 정도의 근무를 하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정말 원했어요.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가게에 제가 없을 때도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일들을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친구들이 많이 이런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가장 마지막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한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20대부터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49세에 알바를 하겠다는 분이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자기는 그 고깃집부터 횟집, 요식업 경험이 다양한데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죠. 진짜 이게 그대로 써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간추린 거예요. 비록 나이는 많지만 30대와 같은 체력으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는데 정말 제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뭐 지금 있는 알바들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거의 20살 이상 나이 차이들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제가 같이 알바로 홀을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 지원이. 진짜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넘쳐 흘러요.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절벽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증이에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거고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좌파들이 흔히 좋아하는 지금 최저임금 올리자고 주장했던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뭐 고용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최저임금으로써 바텀업이죠. 바텀업을 시키자라는 건데 이게 진짜 그런 일들입니까? 정말 사람답게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49세 이 알바 지원자였던 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자 아닌가요? 요식업 사장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부르는 파출들이 있는데 파출 이모들이 확실히 최근에 일자리가 줄어든 걸 제가 느끼는 거는 주말에 저희 집 파출 오셨던 분들은 재작년 말까지만 해도 주말에 저희 집 와서 한번 근무를 하면은 매주 사람이 바뀌었어요.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와요. 왜 그러냐면 힘들거든요. 저희 가게가 좀 힘들어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번, 3번을 오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고정으로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속 한두 번만 부르면은 계속 고정으로 하시겠대요. 지금도 한 3달째 고정하시던 분이 3달 이상 고정으로 하시다가 지금 무슨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다른 분으로 바꿨는데 이분은 뭐 지금 한 달 반 정도 하셨는데 앞으로도 쭉 하실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졌거든요. 불러주질 않아요. 불러주지를. 저희가 뭐 갑자기 저희 가게가 갑자기 무슨 근무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졌겠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사실 저희 가게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바빠졌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제 불황이라는 속에서도 갑자기 호황을 띠게 되는데 뭐 이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서로 일을 하겠다고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고민이 사실은 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전에 사람 뽑기 정말 힘들었는데 도대체 근데 이런 분들 누가 구원하죠? 최저임금이 정말 구원해주는 거 맞나요?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 맞나요? 왜 이런 것들은 외면하면서 그딴 소리들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한편으로 또 이런 소리 하는 인간도 있어요. 자기들은 최저임금보다 이미 높게 받고 있고 최저임금 상승이 우리한테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는 그저 사람답게 살자고 얘기하는 거다. 높아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니들만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미 그보다 높은 급여 연봉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대요. 이딴 소리들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이게 3개월 전부터 나오던 뉴스입니다. 최저임금에 지금 주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입이 시행령으로 지금 됐죠. 12월 마지막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대기업마저 연봉 5천 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마저 지금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되었대요. 기본급에 지금 보통은 성과급, 수당이라는 것들을 추가를 해서 이걸 연봉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뭐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요. 굉장히 임금 체계가 복잡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기본급을 최소화해 놓고 대신에 상여급을 인상하는 형태로 해서 그동안
그 대기업에서는 그 급여 체계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쌓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있는 지금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기본급에 그 성과나 주율을 같이 집어넣자라고 지금 시행령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연봉 5천 받는 사람들도 초봉으로 연봉 5천 받는 사람들도 당장 급여를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고정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수당이나 상여금들이 베이스가 되고 거기서 기본급도 다시 올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기업 쪽은 이렇게 할 거면 상여금 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노조들이 가만히 있나요? 기본급 인상으로 생기는 부담은 그동안 니들이 기본급을 인상해주지 않은 책임이다. 그러니까 기본급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고 상여금은 왜 감소를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어떤 그 부족분들을 기업들은 그동안 시스템상 그 상여금으로서 채워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급이 정상화되었으면 상여금을 감소시켜서 뭔가 그 단을 맞추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노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까지 난리가 나는 상황인 거죠. 최저임금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걸 보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올려야 된대요. 8,300원. 자, 7,530원에서 8,350원. 그 10% 오른 거 가지고 7,800원 오른 거 가지고 그것도 못 줘? 죽어. 이럽니다. 지 호주머니에서 700원, 800원만 나간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 정도니까 얼마 안 된다고 보나 보죠. 30명, 50명, 뭐 하다못해 5인 미만 그 업장이라도 시간당 1명, 2명만, 5명만 쓴다 하더라도 시간당 3,500원, 10시간이면 35,000원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걸 1년 360을 계산해보세요. 이게 결국 그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전반에 있는 그 임금 체계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요. 뭐 사실 이건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왜 오늘날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졌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 뒤에 속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답게 살자는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것들의 그 속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여기서 뭐 최저임금 받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정의로운 깨시민들께서 최저임금 좀 높여주자 뭐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그딴 소리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개돼집니다. 지돈이 나가려고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들고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데 정신이 팔릴 텐데 일단 자기 돈 아니거든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아 그거 좀 줘라. 남의 돈에서 나가는 건데 좀 줘라. 이거 말하는 거야 누군들 못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니들의 속내는 정확하게 이게 있잖아요. 최저임금 상승이 결국에는 지들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니들 속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배추 상하차 하는 사람, 편의점 편돌이 둘이 똑같이 8,500원 받겠습니까? 편돌이가 8,500원 되면 배추 상하차는 10,000원 이상 줘야 됩니다. 이미 2년 전부터 10,000원을 줘도 새벽에 와서 일하다가 도망쳐요. 힘들다고 허리 아프다고. 근데 편의점 8,530원 주면 걔들이 10,000원 받고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든 임금 체계는 이런 식의 단계별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기 뱃속을 채우고 싶은 게 마음속에 깔려있는 거죠. 솔직해지자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봤습니까?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알 바가 아니에요. 왜? 결국엔 자기들 임금이 인상이 될 거거든요. 대단한 인간들이고 정말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를 지지하겠죠. 잘해보세요.